병사 최영재, 식사 중 복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밥 먹다 쓰러졌다고요? 30년 동안 내가 군인들 밥 해 먹였습니다. 도대체 뭘 먹인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최근 영양 섭취가 불균형했다는 소견이 있어서 그 밥 제가 납품한 겁니다. 고기도 채소도 다 제대로 갔어요. 근데 내 아들이 굶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요? 장부에는 정량 찍혀 있는데 그 식재료 다 어디 갔습니까? 내 아들을 굶긴 놈이 누군지 이제 그 진실부터 내가 씹어 삼켜줄 겁니다. 3개월 전 모든 건 늘 그렇듯 평범한 새벽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강말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순은 단숨에 눈을 뜹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립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강원도 춘천의 이른 아침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최전방 부대 군인들의 하루를 좌우하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사이 말순의 머릿속에는 오늘 납품할 식자재 목록이 떠오릅니다. 신선한 배추 200포기, 무 100개, 당근 50kg, 돼지고기 300kg. 숫자 하나하나가 군인들의 한 끼 식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영재도 이걸 먹겠지.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정일푸드 사무실로 향하는 길, 말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25살 아들 영재가 올해 입대해서 바로 자신이 납품하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날 밤 말순은 영재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말순이 말했죠. 엄마가 널 굶길 일은 절대 없어. 넌 걱정 마. 그때 영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군대 가서도 엄마 음식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복 받은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영재와의 통화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난주 짧은 통화에서 영재가 한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밥맛이 이상해요.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잘 못 먹겠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납품하는 식자재인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아마도 군대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말순은 곧바로 냉장 창고로 향합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온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순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합니다. 배추의 겉잎을 벗겨보고 물을 두드려보고 당근의 색깔과 단단함을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과감히 제외시킵니다. 육류 냉동고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순은 포장지를 뜯어 색과 냄새를 확인합니다. 30년 경력의 영양사 출신답게 그녀의 눈과 코는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놓치지 않죠. 이 아이들이 우리 영재도 먹을 거니까 완벽해야 해. 직원들이 출근하자 말순은 오늘 납품할 물품들을 트럭에 적재합니다. 트럭 운전사인 김 기사는 말순과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김 기사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냉장 온도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애들 밥 될 것들인데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트럭이 출발한 후 말수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합니다. 납품량과 대금, 그리고 부대별 배송 현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해야 군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식사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영양을 고려한 구성입니다. 우리 영재도 지금쯤 점심 먹고 있겠지? 말수는 젓가락을 들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재가 어딘가에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오후에는 내일 납품할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새벽에 들어온 채소들을 다시 한번 선별하고 육류는 해동 스케줄에 맞춰 냉장고에서 냉동고로 옮깁니다. 반찬류는 직접 조리해서 개별 포장합니다. 깻잎 장아찌, 오이 소박이, 멸치볶음. 하나하나가 말순의 손길을 거쳐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영재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밥맛이 이상하다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설마 우리가 납품한 식자재에 문제가 있을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영재가 예민해진 것일 겁니다. 군대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해가 질 무렵 말수는 영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연락이 뜸한 것도 그렇고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합니다. 괜히 걱정하나? 말수는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져 온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군인들의 밥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말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널 굶길 일은 절대 없어다고 했던 자신의 약속이 참혹하게 깨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재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 군인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말순이 사무실에 도착해 평소처럼 냉장 창고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영재가 복무하는 부대 번호입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영재 병사의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어조에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 병사 최영재가 오늘 오전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수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쓰러졌다고요? 어떻게? 왜? 현재 군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떨렸어요.
영재가 쓰러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영재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다고.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가보세요. 말순은 부랴부랴 차에 몸을 맡기고 군 병원으로 향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재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밥맛이 이상하다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던 그 말이.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말순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습니다. 1시간 후 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말순은 간호사에게 영재의 소재를 묻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답변을 들은 순간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중환자실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대 관계자가 말순을 알아봅니다. 최영재 병사 어머니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영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식사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 증상도 보였고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합니다.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납니다. 중년의 군의관으로 보이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말순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침중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이 발견되었고요. 영양 결핍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순은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양 결핍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영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보여주는 검사 결과지의 숫자들이 말순의 눈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상이라고 표시된 빨간 글씨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장기간이라고.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최소 한 달 이상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중도 입대 시보다 7kg이나 감소했고요. 말순의 머리가 다시 하얘집니다. 한 달 전이면 영재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양 결핍이 시작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가 그 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양 결핍이? 의사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더욱 이상하네요. 정상적인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없는데. 그 순간 말순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힙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서 매일 보내는 식자재들이 제대로 영재의 밥상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일까요? 혹시 부대 급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말순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하는 식자재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영재가 굶고 있는 동안 그 음식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영재 언제쯤 깨어날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액 공급을 통해 탈수와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순은 그 말에 조금 안심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갑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통통하고 건강했던 아들이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액줄이 연결된 팔뚝은 너무나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먹이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말수는 중얼거립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져 왔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굶기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웁니다. 영재의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영재가 눈을 뜹니다. 엄마, 영재야, 괜찮니? 어디 아프니? 영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자신이 매일 정성껏 준비하는 식자재를 받는 부대에서 자신의 아들이 굶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영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영재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이틀째, 말수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납품하는 식자재들이 정말 영재의 밥상에 올라갔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야,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나갔다 올게. 간호사한테 말해뒀으니까 불편하면 언제든 부르고.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말수는 영재의 마른 손을 쓰다듬으며 병원을 나섭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7kg이나 빠진 아들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정일푸드 사무실로 돌아온 말수는 곧바로 장부를 뒤집니다. 지난 한 달간 영재의 부대로 납품한 식자재 목록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배추, 무, 당근, 돼지고기, 소고기.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냈는데 말수는 중얼거리며 납품 확인서를 살펴봅니다. 부대 측에서 서명한 수령 확인서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납품 이후에 발생한 것일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트럭 운전사인 김 기사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영재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나아졌나요? 아직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김 기사님, 혹시 부대에 납품할 때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김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급식소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검수하고 받아갔는데 최근에는 창고 쪽에서 받더라고요. 그것도 주임원사라는 분이. 말순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주임원사요? 이름이 뭐였죠? 이면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덩치 크고 목소리 굵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그 이름을 종이에 적어둡니다. 이면철. 왠지 이 사람에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별로 말은 없었는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야 그러면서. 김 기사의 말에 말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군인들이 많이 먹는 게 문제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김 기사님, 혹시 그 사람이 식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트럭에서 내리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기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한 번은 이상한 걸 봤어요. 우리가 납품한 고기를 다른 트럭에 옮겨 싣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트럭이요? 네, 민간업체 트럭 같았어요. 군용이 아니라.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자신이 납품한 식자재들이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말순은 용기를 내어 영재의 부대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급식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급식 관련이면 보급가로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보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일푸드에서 납품하고 있는 강말순입니다. 혹시 최근 급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급식의 문제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납품한 식자재들이 제대로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건 창고 관리는 주임원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말순은 이면철이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혹시 병사들이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글쎄요. 저희는 급식소 운영만 담당하고 있어서 식자재 관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급식소 직원이 식자재 관리를 모른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 친구인 정상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상우는 군 출신으로 현재 군납 컨설팅 브로커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함께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적도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우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말순이구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영재가 부대에서 쓰러졌어. 영양결핍이래. 전화 너머로 정상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내가 납품하는 부대에서? 응.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군납 쪽에서 비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나? 정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순아, 요즘 군납 비리가 심각해. 식자재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빼돌린다고? 응. 납품받은 식자재를 민간에 되팔고 병사들한테는 싸구려로 때우는 거야. 그 차액을 주머니에 넣는 거지. 말순의 손이 떨립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식자재들이 영재의 밥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다는 말인가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창고 관리 담당자들이야. 권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이면철. 그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우야, 혹시 이면철이라는 주임원사 알아? 정상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그놈 이름을 어떻게 알아? 왜? 아는 사람이야? 말순아, 그놈이 영재 부대에 있다고? 그럼 10중 8구 그놈 짓이야. 정말이야? 그놈은 군납 뒷돈 받고 물건 빼돌리는 걸로 유명해. 여러 부대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고 다니거든. 말순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굶긴 장본인이라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워낙 교묘하게 하거든. 하지만 정상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장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납품량과 실제 사용량이 안 맞을 테니까. 말순은 결심을 굳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상우와의 통화를 마친 말순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면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굶긴 장본인일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납품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수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상하네. 말순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매일 같은 양을 납품했는데
부대에서 요청하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병사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최근 3개월간의 납품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펼쳐놓습니다. 한 장씩 비교해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월에는 돼지고기를 300kg 납품했는데 4월부터는 200kg으로 줄었네. 하지만 부대 측에서 공식적으로 감량 요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이 혹시 양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적당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정상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말순아,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군 내부 회계 장부를 봐야 해. 거기에 진짜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 걸 어떻게 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군 회계 쪽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부탁해 볼게.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 상우야. 뭘? 영재가 내 조카 같은 애인데 당연한 거지. 오후가 되자 정상우가 정일푸드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영재 부대 최근 3개월간 급식 회계 자료야. 내 친구가 복사해 준 거거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야? 여기 봐. 이게 공식 급식 사용량이고 이게 실제 구매량이야. 정상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보니 말순의 얼굴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납품한 양의 30%가 없어졌다고? 맞아. 여기 봐봐. 내가 돼지고기 300kg 납품했는데 급식소에서 실제로 사용한 건 200kg 밖에 안 돼. 말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100kg의 돼지고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kg은 어디로 간 거야? 그게 문제지. 장부상으로는 창고 재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줍니다. 창고 재고가 계속 쌓이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식자재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어떻게 재고만 쌓여? 말순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어딘가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상우야, 이걸 가지고 신고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그때 정상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시 통화를 마친 정상우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말순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방금 내 친구한테서 전화 왔는데 이면철이 오늘 갑자기 전속을 신청했대. 전속? 다른 부대로 옮긴다는 뜻이야. 아마 눈치챈 것 같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면 영재를 굶긴 진짜 이유를 밝힐 수 없게 됩니다. 안 돼.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진정해, 말순아. 아직 전속이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서두르긴 해야겠어. 말순은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상우야, 나 그 사람 직접 만나볼 거야.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니야. 내가 납품업체 대표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창고 점검한다고 하면 돼. 정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말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부대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일푸드 강말순입니다. 내일 창고 점검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임원사님과 시간 조율이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면철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병원에 있는 영재를 찾아갑니다. 아직 회복 중인 영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야위어 보였어요. 영재야, 엄마가 내일 내 부대에 가볼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수는 영재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추측일 뿐이었고 영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창고 점검 차 나가는 거야. 내가 쓰러진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영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 엄마가 반드시 원인을 찾아낼 거야. 말수는 영재의 이마에 키스하며 다짐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굶긴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내일 이면철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회계 자료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있었지만 영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말수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1시 말수는 영재의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곧 자신의 아들을 굶긴 장본인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일푸드에서 나왔습니다. 창고 점검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병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부대 안으로 안내해 줍니다. 말수는 천천히 부대 안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영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보급창고 앞에 도착하자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납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정일푸드 대표이신가요? 주임원사 이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말순입니다. 이면철은 차갑게 인사를 받고는 창고 문을 엽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각종 식자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여기가 식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뭘 점검하실 건가요? 이면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최근에 납품한 식자재들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해서.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잘 관리하고 있는데. 말순은 냉동고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제 납품한 돼지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돼지고기 200kg 납품했는데 안 보이네요? 이면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그건 이미 급식소로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200kg을 다 써버렸다고요? 우리 부대 병력이 많거든요. 말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면철을 바라봅니다. 정상우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하루 사용량은 기껏해야 70kg 정도였는데 200kg을 하루에 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어요. 그럼 채소류는 어떤가요? 배추 100포기도 납품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용했어요. 이면철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임원사님, 혹시 납품된 식자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용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 간부식당이나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이면철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자재를 횡령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뭔데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면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말수는 당황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양결핍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양결핍이요? 그건 개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급식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단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면철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확인이요?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수는 가방에서 어제 정상우가 준 회계 자료를 꺼냅니다. 이걸 봤거든요. 납품량과 실제 사용량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면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그는 서류를 빼앗으려 하지만 말순이 재빨리 뒤로 물러납니다. 그게 뭔데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공식 회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납품한 양과 급식소에서 사용한 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면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수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어갑니다. 매달 30%씩 식자재가 사라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건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된 거예요. 폐기했다면 폐기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말순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이면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이 굶어 죽을 뻔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집니다. 7kg이나 빠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요. 제가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보낸 음식들을 누군가 빼돌리는 동안 제 아들은 굶고 있었던 거예요. 이면철은 말순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장본인이라는 게 밝혀졌네요. 매달 30%씩 빼돌려서 어디다 팔았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증거요? 이게 증거 아닌가요? 말수는 회계 자료를 흔들어 보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창고에서 빼돌린 식자재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낼 거예요. 그때 이면철이 갑자기 말순에게 다가와 서류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거 내놔요.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돼요. 이건 제가 정당하게 구한 자료예요. 두 사람이 서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다른 군인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면철은 당황하며 말순에게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품업체에서 점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군인은 방금 전 상황을 다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식자재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말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은 납품량과 사용량이 맞지 않아서 확인하러 왔는데. 이면철이 급히 끼어듭니다. 오해입니다. 단순한 재고 관리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군인의 표정은 심각해집니다. 재고 관리 문제라면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요. 이면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말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면철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고에 들어온 군인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면철과 말순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저는 이선영 법무관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법무관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법무관님, 저는 정일푸드에서 이 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강말순입니다. 정일푸드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면철이 급히 끼어듭니다. 별일 아닙니다. 단순한 재고 점검이었는데. 하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무관님,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영양결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 납품한 식자재와 실제 사용량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선영 법무관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영양결핍이요? 그리고 식자재 사용량 불일치라고 하셨나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 말수는 회계 자료를 이선영에게 건넵니다. 이선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썹을 찌푸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 부대 회계 자료인가요? 네, 확인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납품량의 30%가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이선영이 이면철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주임원사님,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면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그건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한 것들이 있어서 폐기했다면 폐기 승인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급하게 처리하느라 서류가. 이선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주임원사님, 식자재 폐기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면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침묵합니다. 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법무관님, 제가 트럭 기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납품한 식자재를 다른 트럭으로 옮기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트럭이요? 네, 민간업체 트럭 같았다고 했어요. 이선영이 이면철을 더욱 예리하게 바라봅니다. 주임원사님, 혹시 납품된 식자재를 외부로 반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면철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이선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시 통화를 마친 그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임원사님, 방금 격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식비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면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납품받은 식자재 대비 급식비 지출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법무관님, 혹시 제가 더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맙습니다. 일단 공식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선영이 이면철을 바라봅니다. 주임원사님, 당분간 창고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면철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말순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창고를 나서는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영재와 다른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선 말수는 곧바로 정상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우야, 큰일이야. 법무관이 개입했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말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상우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잘했어, 말수나.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거야. 그런데 이면철이 도망갈까봐 걱정이야. 이미 법무관이 개입했으니까 쉽게 도망갈 수는 없을 거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그날 저녁 말수는 병원에 있는 영재를 찾아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부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그런데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합니다. 영재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영재야,
내가 굶은 이유를 찾아냈어. 정말요? 응. 누군가 엄마가 보낸 식자재를 빼돌렸더라. 영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빼돌렸다고요? 누가요? 주임원사라는 사람이 매달 30%씩 빼서 팔아넘긴 것 같아. 영재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고생한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이제 법무관이 조사에 나섰으니까 곧 해결될 거야. 영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말수는 영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가 널 굶길 일은 절대 없다고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면철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말순은 정상우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말순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이면철이 오늘 밤에 갑자기 사라졌대. 부대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도망간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군수사본부에서 수배령이 내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굶긴 장본인이 도망가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면철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재를 굶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사무실로 나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자들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언론의 힘을 빌린다면 이면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상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말수나,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 이면철 놈 잡혔어. 어젯밤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다고 해.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이야? 어떻게 잡힌 거야? 수배령 내린 지 몇 시간 안 돼서 잡혔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더라. 더 큰 문제? 그놈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된 거래망이 있었대. 여러 부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말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영재의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본 거야? 수십 개 부대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 규모가 엄청나더라.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병사들을 구한 것입니다. 오후에 이선영 법무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 어제 제보해 주신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했다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면철과 관련된 비리 조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말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관님, 그런데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부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상관없어요. 제 이름을 걸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선영도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에서도 투명성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말수는 영재에게 기자회견 계획을 알립니다. 영재야, 엄마가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 기자회견이요? 응. 이 일을 세상에 알려서 다른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어. 영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너는 아직 회복 중인데.
아니에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말수는 영재의 의지에 감동받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이틀 후 영재의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납식자재 업체 정일푸드를 운영하는 강말순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 중 영양결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준비한 식자재를 이 부대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굶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주임원사가 납품된 식자재의 30%를 지속적으로 빼돌려 민간에 되팔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기 위해 우리 병사들을 굶긴 것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군납이 장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은 감자국으로 버틴 게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영재가 나타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걷기 힘들었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인 최영재 병사입니다. 영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입대 후 한 달 만에 체중이 7kg 줄었습니다. 매일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주신 음식들이 제 밥상에 올라오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복무하는 전우들도 똑같이 고생했어요. 영재의 증언에 기자들도 숙연해집니다. 말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모두 드러나서 해결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순과 영재는 잠시 부대 앞에서 서 있습니다. 영재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는 모든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말수는 영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엄마가 널 굶길 일은 절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 소식이 크게 보도됩니다.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의 직무정지와 형사고발을 발표했어요. 또한 군납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말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정일푸드 사무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말수는 냉장 창고를 점검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채소와 고기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식자재들이 정확히 병사들의 밥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군 당국은 약속대로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정기적인 감사도 실시되고 있었어요.
말순이 납품하는 부대에서도 새로운 관리자가 배치되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납품 나가겠습니다. 김 기사가 트럭 열쇠를 들고 인사합니다. 김 기사의 얼굴에도 예전과는 다른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김 기사님, 요즘 부대 분위기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들 잘 먹더라고요. 말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영재의 전역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몇 달간의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쳐 영재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재의 모습을 보니 말순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입대할 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영재야, 준비 다 됐니? 네, 이제 진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영재와 함께 부대로 향하는 길, 말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 응급실로 실려가던 아들과 함께 저녁식을 위해 부대로 가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부대에 도착하자 이선영 법무관이 나와서 맞이해 줍니다. 어머님, 영재 병사, 오늘 저녁 축하드립니다. 법무관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님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저녁 절차를 마친 후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대 측에서 말순과 영재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부대 식당에 들어가자 테이블 하나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밥, 미역국, 제대로 된 고기 반찬, 신선한 채소 무침. 군대 급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한 식사였어요. 이게 정말 군대밥인가요? 영재가 놀라며 말합니다. 새로 부임한 급식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병사들이 이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바꿔주신 덕분이에요. 말수는 숟가락을 들며 영재를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군대밥 같지? 영재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배부르게 먹는 것 같아요. 말순도 눈물이 핑 돕니다. 자신이 매일 정성껏 준비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재야, 엄마가 널 굶길 일은 절대 없다고 했잖아. 이제야 진짜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네. 영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엄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우들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식사를 마친 후 부대 관계자들이 모여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머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군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병사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수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내 아들이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대를 나서며 영재가 말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서 굶고 있었을 거예요. 뭘 고맙다고 해.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영재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는 말순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뭐, 계속 일해야지. 군인들 밥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까. 말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이 보내는 식자재들이 정말로
군인들의 밥상에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말수는 정상우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눕니다. 말수나 요즘 다른 납품업체들도 많이 달라졌다던데? 그럼 모두들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군 당국에서도 정기 감사를 하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해. 내 덕분에 업계 전체가 건전해졌네.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영재 덕분이지. 그 아이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한 달 후 말수는 영재의 부대를 다시 방문합니다. 정기 납품 점검차 간 것이었는데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급식소에서 만난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모두들 건강해 보였고 식사하는 모습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밥이 너무 맛있어서 고향 생각이 안 나요. 한 병사가 인사하며 말합니다. 말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복무해. 그게 엄마들이 바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진짜 먹이는 사람이 된 것 같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정말로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말순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습니다. 영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많은 병사들이 이제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강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강말순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을 구원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